제 주변에서 축구 선수를 포기한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로 성공하려면 재능도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재력도 필요해. 감독도 잘 만나야 하고 선천적으로 피지컬도 좋아야 해.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성공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축구 선수를 꿈꾸고 프로 선수가 되었지만 이런 말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재능, 부모님의 재력, 좋은 감독, 좋은 피지컬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긴 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질수록 프로 선수가 될 확률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그 조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축구 선수로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완벽한 조건을 갖추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은퇴 후에 깨달았어요.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목숨 걸고 지킬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축구 선수가 된다는 건 F1 우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F1이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F1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대회에서 우승을 하려면 운전자의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레이싱에서 최대의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자동차, 최고의 팀이 만나야 우승을 할 수 있어요. 축구도 똑같습니다. 기술, 운전자, 몸, 자동차, 환경, 팀, 전략. 이 모든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운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기술 부분은 요즘 기본기나 드리블 기술들의 중요성을 알고 많이들 배우고 아이들도 연습을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제가 축구를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기술이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기술만 있으면 축구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90분을 뛸 수 있는 몸, 90분 동안 기술을 할 수 있는 몸, 90분 동안 공격수를 따라다닐 수 있는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프로에서 선수를 뽑을 때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속도와 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F1 레이싱처럼 완벽한 운전자도 좋은 자동차가 없으면 레이싱에서 이길 수 없듯이 축구도 똑같은 거예요. 축구도 레이싱도 경쟁자와의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연습하고 연구하고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동차가 좋은 선수를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 선수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몸을 잘 만들지 않으면 상대방과 부딪히고 싶어도 부딪혀지지가 않습니다. 드리블 훈련을 열심히 해도 순간적으로 수비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속도가 나지 않으면 치고 나가질 못해요. 마음으로는 멋지게 치고 나가고 싶은데 스텝이 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빠르게 달리고 싶은데 안 달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다행히 몸을 만드는 중요성을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지컬을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들도 찾아가서 강인한 몸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들 하세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음식입니다. 운전 기술을 늘리고 아주 좋은 차를 만들었으면 좋은 기름을 자동차에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벽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어요. 제가 선수 시절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입니다. 몸을 잘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기술을 익히고 기본기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차에 넣는 기름을 신경 안 썼던 거죠.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썩은 기름을 넣으면 차가 제대로 작동할까요? 제대로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저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간식으로 매일 라면을 먹고 치킨, 피자, 햄버거를 자주 먹었습니다. 기회만 생기면 과자랑 아이스크림도 계속 먹었어요. 그때는 음식이 운동과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하루 이틀은 아무거나 먹어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멀리 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는 그냥 자동차도 아니고 레이스를 펼치는 레이싱카예요. 썩은 기름을 넣고 달리면 제대로 된 기름을 넣고 달리는 차와 격차가 벌어집니다. 음식을 신경 쓰지 않으면 몸은 운동을 해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가공식품, 가공육, 그리고 밀가루 음식들에는 트랜스지방,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몸에 들어가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염증이 올라가면 몸은
회복 모드가 아니라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육 회복이 느려지고 피로가 계속 쌓이고 다음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햄, 소시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발암물질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빵이나 국수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 기반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이후 떨어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쉽게 지치고 집중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빵, 국수, 라면 같은 음식들은 단백질과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즉 많이 먹어도 운동선수로서 몸을 만드는 재료로 충분하지 않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은 한번 손상되고 회복하면서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아미노산,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이 재료가 부족하면 근육 회복 효율은 떨어지고 성장 효율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햄버거 한번 먹는다고 몸이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라면 한번 먹는다고 성장이 멈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안 좋은 습관이 반복될 때입니다. 축구선수라면 지금부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음식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환 선수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공을 접으면 몸이 같이 따라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공은 지나갔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순간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은퇴를 결심했다고 말해요. 이 말을 풀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동선수는 기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속도, 반응, 균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경기에서는 통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력이 아니라 몸의 변화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운동선수는 노화가 시작되는 순간 경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화를 최대한 늦추려면 우리는 식단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 선수나 호날두 선수 그리고 메시 선수도 식단 조절을 하면서 오랫동안 최고의 기량으로 선수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음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려서 괜찮다. 키 크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이의 몸은 칼로리로 크는 게 아니라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성장을 결정하는 건 물론 유전자가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단백질을 먹었는지, 어떤 미네랄을 섭취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칼로리는 높지만 정작 중요한 재료는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지방만 늘어날 거예요. 살이 찌기 시작하면 몸에서는 인슐린이 계속 높아지고 호르몬 균형도 깨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키 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려서 괜찮다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뇌는 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습관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어릴 때 단 음식, 야식, 가공식품 이게 반복되면 그게 평생 식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 시기에는 지방세포 개수가 늘어납니다.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는 사라지지 않아요. 크기만 줄어들 뿐 언제든 다시 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식습관이 무너지면 살이 쉽게 불고 쉽게 무너지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닙니다. 체질이 만들어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먹으면 정신적으로도 좋아요. 우울과 불안이 오게 만드는 것도 결국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멘탈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으로 체지방이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는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라면, 인스턴트, 밀가루, 설탕, 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식재료 그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포케나 잡곡밥, 계란, 낫또, 순댓국으로 끼니를 때워요. 물론 백반이나 일반식을 먹기도 합니다. 영양제로는 오메가3, 올리브오일, 종합비타민, 유산균, 견과류 이거는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뒤부터는 괜찮았습니다.
한 번에 식단을 줄이기보다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음식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구선수가 되려면 F1 우승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F1에서 서포터를 해주는 팀원들이 축구에서는 부모님과 코치, 감독인 것 같아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른들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해주길 바라지만 운동장에서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집에서의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도움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훌륭한 운전 실력을 키우는 것,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 그리고 자동차에 좋은 기름을 넣는 것, 이 모든 게 정말 중요합니다. 3박자를 갖춰서 축구선수가 될 확률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2개의 심장이 아이들이 축구선수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